왜냐하면 소년부는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잘 다독여서 다시는 안 그렇게 하도록,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깨우치도록 하는 게 쟁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면 심리를 그냥 하지 말고 얘를 잘 보호할 수만 있다면 심리 불개시 결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재판, 소년보호 재판에서 어떤 결정과 처분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저도 사실 그런 연락 정말 많이 받거든요.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제 주로 연락이 오는데, 변호사님, 저희 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됐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일까지 한 것처럼 되어 있고,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 그 아이와 그 부모가 너무도 우리 아이를 나쁜 아이로 이렇게 해서 어디 도움을 청할 때가 변호사님밖에 없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우리 애가 너무 억울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수사 초기에서부터의 대응. 10번, 2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그동안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셨던 의뢰인분들도 보실 거라 생각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초기에 잘 대처를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사건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많은데, 늘상 저한테 마지막에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아, 진짜 빨리 하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이제 알았다. 돈 아낄 게 아니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 소년부는 애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하는데, 예를 들면 보세요. 중학생이면 그래도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낫다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지만 나은데 고2, 고3이야. 근데 이런 일 터져가지고 애 공부는 언제 하며 생각을 해서 가정이 사실은 막 파탄이 나요. 이 하나 때문에. 초기 대응. 경찰서 조사 때부터, 학폭이 열릴 때부터 변호사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열심히 뭐 어떻게 대처를 했어. 또는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대처를 못하고 어느 순간 이게 소년부로 됐다는 거야. 송치됐다는 법원 연락을 받았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옵션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심리 불개시 결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처분 결정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법원의 소년부는 좀 특이해요. 일반 재판은 그냥 기소되면 바로 재판 잡히잖아요. 근데 이 소년부는 판사가 1차적으로 심리 개시 결정을 해야 돼. 자기가 재판을 하겠다는 결정을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심리 불개시 결정이라는 걸 소년부 판사가 할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년부는 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잘 다독여서 다시는 안 그렇게 하도록,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깨우치도록 하는 게 쟁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면 심리를 그냥 하지 말고 얘를 잘 보호할 수만 있다면 심리 불개시 결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리 불개시 결정은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일반 형사재판에서 뭐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그러니까 애초에 날아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야, 사실은. 아, 그럼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리 불개시 결정은 심리를 할 수 없거나 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야 돼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행사실 개연성의 부존재,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 보호적 조치로 충분한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풀어볼게요. 판사가 이 기록을 봐서 송치된 서류를 보니까 애가 뭘 잘못했다는 건 잘 모르겠는 거야. 특별히 이게 비행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사실 비행이라는 게 조금 애가 뭐 사소한 걸 했다고 다 비행소년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송치된 기록을 봤을 때 적시된 어떤 그 사실이 비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을 비행이라고 보더라도 비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나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아예 그냥 심리 불개시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 자, 이것도 중요해요. 판사가 보니까 정말 이런 걸로까지 얘를 법원에 불러서 난리를 치고 이걸 해야 돼? 너무 경미해. 그런 경우는 빼줍니다. 심리 불개시 결정 해줘요. 그 다음에는 보호적 조치로 충분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한테 판사 얘기해요. 잘 좀 어머님 아버님 잘 좀 얘 좀 잘 하세요. 그리고 애기한테 훈계합니다. 너 한 번만 더 이러면 안 돼. 잘못되면 엄마 아빠 얼마나 걱정하시냐. 하지 말아라.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거나 요즘에는 청소년 참여법정이라는 게 있어. 청소년 참여법정. 그러거나 화해 공고제도, 이렇게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호적 조치가 충분해, 판사가 봤을 때는. 자, 그런 경우는 심리 불개시 결정. 자, 보세요. 비행 사실의 개연성 부존재,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 보호적 조치로 충분한 경우. 여러분, 변호사가 왜 있겠어요? 이런 걸 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탁 초기에 잘 잡으면은 심리 불개시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처분 결정. 이거는 일단 판사님이 심리 개시했어. 그러면 심리 개시했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처분 결정하거나 보호처분 결정하거나. 여러분, 보호처분 결정은 부모님에 위탁하거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가는 거 이런 거.
쉽게 설명해서 이 보호처분은 형벌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전과 기록 안 남지만은 아이가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는 거죠. 잘못한 것을 인정받고 제재받는 거예요. 그런데 불처분 결정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 무죄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처분 결정도 똑같아요. 불처분 결정도 심리불개시 결정과 사유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판사님이 보니까 비행한 게 없어. 비행 사실 없고 그런 증명 자료도 하나도 없어. 비행 사실 입증 안 돼.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애가 소재불명되는 경우가 있어. 어디로 가버려 애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건 보호 중에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가 이미 문제를 좀 일으켜서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 받고 있어. 그러면 별도로 새로운 사건이 진행돼도 보통 판사님들이 그냥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형사재판하고 다르고 형사재판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 치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 종전 집행유예 취소되고 후행범죄에 더 중한형이 선고되죠. 따따로 갖다 붙입니다. 근데 이런 소년부는 이미 다른 걸로 보호처분 받고 있으면 후행 사건은 일단은 불처분 결정을 해요. 그래서 불처분 결정 사유는 비행 사실이 없고 비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 안 될 때, 사안이 너무나도 경미할 때, 소년이 소재불명이 돼버렸을 때, 별건 보호처분을 받고 있을 때, 자,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소년부 송치되는 사건은 아이의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근데 요즘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워낙 아이가 귀하잖아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엄마 아빠가 좀 바쁘고 그래서 신경 못 쓰고, 그런 와중에 친구들이 좋다고 애들하고 몰려다니거나, 또 요즘에 사실 저 때만 해도 제가 핸드폰 처음 산 게 대학교 가서 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샀나? 요즘에 초등학생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해한 정보에 너무 노출이 많이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의 어떤 상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워낙 또 많아요, 사실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